정시의 사주명리 185강은 육친에 대하여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식신의 전편에 이어서 계속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식신의 후편입니다. 이번은 184강 식신 전편에 이어서 185강 본편에서는 식신 후편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관성과 인성이 강한 명조일 경우에는 대체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명조로 보며, 식상과 그리고 재성이 강한 명조라면 자기의 업을 해야 할 명조로 봅니다. 그러나 관성과 인성이 연월에 포진하고 식상과 재성이 일시에 포진하고 있다면 처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기의 업을 열어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식상과 재성이 연월에 있고 관인이 일과 시주에 있다면 자기의 업이 대체로 부실화되어서 직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신이 생계로 가는 모습은 내가 직접 기르거나 만들어서 정찰제의 개념으로 물건을 팔아서 재물을 만드는 것으로, 편재이거나 정제에 따라서 재성의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편재가 자리한 명조일 경우는 식신의 범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대농으로 농사를 짓거나 거래하는 행위이며 대규모의 상거래입니다. 그런데 정제의 경우는 대규모 상거래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안정적으로 중간 규모 이하로 거래하여서 재성을 취하는 경우이겠습니다. 식신은 느리지만 꾸준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양식입니다. 또 식신이 재성을 만나지 못하면 같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가 여의치 않거나 팔아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식신은 왕해야 재성을 만들 수 있기에 왕해야 하고, 그리고 식신만 있고 재성이 없다면 헛고생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며, 또 식신이 없고 재성만 있다면 노력 없이 얻으려는 사람으로서 공짜 심리이거나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거나 투기이거나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이거나 투전에 뛰어든 노름꾼과 같은 사람으로 과대망상에 잡혀있는 현실관과는 다소 동떨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식신이 있고 재성이 많다고 하여서, 재성의 숫자가 사주에 많다고 하여서 재성에 비례하여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성이 많으면은 매장이 이곳 저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객이 여러 사람으로 그 고객의 수입원으로 여러 군데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재성이 많을 경우에, 남명일 경우에는 그 재성은 배우자를 나타내기에 배우자와의 인연이 많기 때문에 인연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다고 중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성만큼 두 번, 세 번 또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식신이 목기로 목이 많을 경우에는 이 일 저 일을 벌리는 경우로 시작은 있지만은 유시무종으로 일관하기 쉬우며, 식신이 화기로 화다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일거리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욕심이나 과잉 투자 등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식신이 토로서 토가 많을 경우에는 너무 신중하여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이 금기로서 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의 전후를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는 사람이기도 하며 경직된 사람으로서 혼자만의 고민에만 빠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식신이 수기로 수가 많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지도 않아서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남명의 식재를 갖춘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운으로서 여자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만일에 식신이 없다면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자의 식신 생재는 본인의 의식주가 풍부한 것이며 친정이 잘 사는 것입니다. 또 식신이 간지에는 없고 지장간에만 있으면서 그 식신이 장생에 해당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으면서 알뜰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수일간이 해수를 지지해 보는 경우이고 또 개수일간은 오화를 보는 경우이며 간목과 병화는 임목을 그리고 을목과 정화는 유금을 보는 경우이며 무토는 사화를 그리고 기토는 자수를 경금일간은 신금을 신금일간은 묘목을 보는 경우가 각각 장생지에 해당하여서 식신의 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명의 명조에 식신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면 자식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다소 위축되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과 식상과 재성만이 있고 관성과 인성이 전무한 명조는 하나도 없는 명조는 관성과 인성이 없는 명조는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기도 하지만은 그 재물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과 인이 없다면은 자신이 남에게 제어당해보는 기회를 갖기도 힘들고 또 자기를 제어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식상과 재성으로 인해서 재물은 얻었지만은 과소비로 제어 능력이 부족하여서 재물이 모이지 않을 수 있으며 외톨이가 되어서 노후에 힘들 수 있기에 자기 제어 능력을 키우고 주의와 융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관성과 인성이 전혀 없는 명조입니다. 또 식상생재가 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또 식상은 능력 재능이면서 육친으로는 할머니와 그리고 장모에 해당합니다. 또 재성은 처와 부친에도 해당합니다. 식상과 재성을 갖추면은 조상이나 또 장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상생재하는 여명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여 알뜰살뜰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석회일은 큰 편입니다. 또 식상생재는 빠른 눈치와 판단력으로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며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자식 노릇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식상만이 왕성하다면 자식에게 올인하여서 돈을 많이 쓰거나 자식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식신은 기술로는 전문 기술성이며 각종 욕구와 관련해서는 식욕과 그리고 성욕까지도 포함하는 본능이면서 감성계입니다. 식신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도 식신이 상관화하여서 욕심이 많아집니다. 이 일 저 일로 하는 일이 다양해질 수 있기에 수입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하나를 올곧이 하는 것보다는 수입은 대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는 어려워질 수 있기에 관리를 철저히 잘 하여야 합니다. 이 식신은 내가 즐겨 먹기도 하지만은 남에게 해주는 것도 즐기는 사람으로서 요식업을 하여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식신이 많은 명조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에너지를 채울 수 없다면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여 항상 갈등 속에서 살게 되어서 무엇이든 용두사미가 되기 쉽습니다. 또 식신이 없는 명조는 말과 행동이 무거울 수 있으며 조금은 몸이 건조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호를 반드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식상은 마음이 대체로 급한 편으로 중간 과정은 소홀히 하고 결론만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급제가 있는 무식상은 불로소득과 그리고 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식신을 연해자평에서는 안위를 보장하는 수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다스리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신은 편관을 제압하여서 명주를 편안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한 명주에 식신이 많으면 설기로 인하여서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편인의 운이 오면은 많은 식신을 극하여서 오히려 발복하기도 하여서 이 편인이 마냥 미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식신이 없거나 약하면은 편관의 폭력은 증가하여서 명주를 괴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편관이 형충되거나 합으로 묶여 제압당하고 있다면 편관의 힘은 약해져 다시 명주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 갑일간이 병화 식신을 보고 경금과 신금의 정편관이 혼잡된 명조라면 제살과 그러니까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제살의 효과와 그리고 합입니다. 그리고 병신합입니다. 병신합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혼잡을 피하여서 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을일간일 경우에 을일간은 정화식신을 보고 경금과 신금을 동시에 본다면은 일간과의 합과 경을합이죠. 을일간과 경금의 합과 그리고 제살이 동시에 진행되어 정화는 식신은 즉 신금의 편관을 전부 다 극한다는 것입니다. 편관을 극하 제살이 동시에 진행되어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명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정, 무기, 경신, 인계 모든 일간에게 모두 동일하게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갑목이 사화의 식신을 보면은 천주기인으로서 식복을 갖추었다고 말하며 동시에 문창기인으로 수려한 문장으로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목이 사화를 볼 때는 천주기인과 그리고 문창기인 동시에 기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목이 식신인 사화를 본다면 사중의 경금이 장생하여서 관성이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갑목에게는 사화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을목일간이 정화의 식신을 가지면 홍념살로서 대중에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천주기인으로서 역시 식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을목이 식신을 보면은 얻어지는 혜택이 많아서 문창기인과 그리고 학당기인을 만나는 것으로서 작가의 꿈을 키울 수도 있겠습니다. 무토일간이 경금의 식신을 보면은 천주기인을 보아서 식복을 누리게 되고 또 문창성으로서 글을 쓰고 싶거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밖에 무토가 신금의 식신을 보면은 복성 기인을 만나는 것이며 또 압록을 만나는 것으로서 형충과 공망만 되지 않는다면은 재물에는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토가 유금의 식신을 보면은 역시 천주기인으로서 식신의 복은 타고난 것입니다. 또 유금을 보아서 문창과 학당 기인을 보면은 교육계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경금과 신금 그리고 또 임수와 계수의 일간이 각각 해자와 임묘를 보면은 모두가 천주기인에 해당하여서 식신으로의 뜻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경금과 신금은 해수와 자수의 식신을 만나 문창기인을 각각 만나게 되고, 인계수는 임목과 묘목의 식신을 보면은 문창기인과 그리고 관인 배우자가 기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85강으로 식신의 두 번째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